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종종 삶의 방향을 잃거나 중요한 질문들을 무시한 채 바쁜 일상에 휩쓸리곤 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명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철학자들은 파스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니체, 칸트, 탈무드의 지혜, 그리고 공자입니다. 각 철학자의 명언과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철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말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는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고 부서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의 사고 능력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먼저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사고를 통해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지속적인 활동에서 온다. 그는 행복이 단순히 쾌락이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을 실천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성공이나 물질적인 성취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길 때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현재 하는 일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더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우리에게 성장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 내일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작은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니체는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극복하는 도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도전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핵심입니다. 삶에서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칸트는 도덕 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그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칸트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도덕적 선택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칸트의 도덕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하다. 이는 충동을 억제하고 자기 통제를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욕망이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내 분노가 이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처럼 감정을 조율하는 작은 멈춤이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예는 충동적인 선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쇼핑, 음식, 소셜 미디어 사용 등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순간에 자기 통제를 통해 더 깊은 만족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쇼핑 충동이 생길 때 잠시 시간을 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순간적인 욕망일 뿐인가? 이런 습관을 기르다 보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삶은 또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동안 명상을 하거나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지속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자기 통제는 결국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유혹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자신을 이기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것이 하루를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의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 두 철학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내면의 균형과 사회적 조화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스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니체, 칸트, 탈무드, 공자의 지혜를 통해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로 가득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
오늘 여러분도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나는 나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통해 더 평온한 삶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